자, 여러분들 초전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다. 뭐에 대해서 LK99에 대해서 초전도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연구학자들이 이 LK99의 순정, 그죠? 순정의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는 초전도 현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LK99의 어떤 제조 방식에서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 이 안에 구리와 납, 인, 산소. 결국 이 황화구리가 초전도 현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형태로 만들었을 때 요런 모양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보라색 빛깔의 이런 식의 순도 100%의 LK99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과연 이게 진짜로 LK99의 순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문점. 왜냐면 여러분들 이 물질이라는 거는 이 물질의 배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틀리더라도 민감하게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이석배 대표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이자 연구자죠. 교수죠. 근데 이석배 대표가 어떤 얘기 했냐? 연구 논문에 우리가 발표한 논문에 중요한 내용이 조금 빠져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수정 논문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조금씩 올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숨기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그죠? 이석배 대표의 얘기를 들어봐도 김현탁 교수의 얘기를 들어봐도 뭔가 공개하진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논문에서 전부 다 공개를 했다면 어차피 시료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논문에서 100% 상세하게 공개를 했다면 시료를 어차피 만들 수 있거든요. 샘플을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 뭔가 의미심장하게 너네가 이 황화구리 때문에 아니면 강자성체 때문에 반자성 부도체 때문에 계속 헷갈려 할 거 우리 알고 있어서 하면서 논문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그 논문에 어떤 내용 담겨 있었어요? 실제로 강자성체라든지 반자성이라든지 황화구리로 인한 어떤 그런 이슈들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자들은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올 거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처를 하고 있어요. 크게 놀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번에 연구한 것도 황화구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 불순물 제거하니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초전도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 LK99는 정말 초전도체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네이처에서 어떤 의도로 그죠? 네이처 학술지에서 어떤 의도로 LK99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 의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왜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초전도체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때 그 파급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초전도체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고 이 경제 효과만 하더라도 몇억 경, 그냥 1경도 아니고 몇억 경에 도달할 수 있는 경제 파급력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죠? 누구든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욕심을 다른 국가라고 안 부릴까요, 여러분들? 벌써부터 중국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도 이미 8월 2일쯤에 중국 과학원에서 연구 결과값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LK99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도 황화구리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이처에서 독일 연구자들이 말한 내용과 동일하죠? 동일하단 말이에요. 중국과. 근데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8월 2일에 나왔는데 이석배 대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너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우리 논문에 다 담겨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에 네이처의 이 독일의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도 중국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100%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네이처에서는 우리가 뭐 결론에 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데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은 지금 하기에는 좀 이르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
퀀텀 에너지 연구소로부터 뭐 시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어떤 그 시료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는 여러분들 중국 내에서 지금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 지금 초전도체가 사실일 수 있다는 어떤 분위기가 또 심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 분위기가 그냥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연구진 쪽에서 심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 우리나라의 LK99을 뺏어가려는 어떤 그런 계략들이, 모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만 이거 가지고 지금 맞다 아니다로 막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찾아보면 저도 어제 지나가면서 잠깐 이제 찾아보다 봤는데 제가 그거 캡처를 못 해놨네요. SNS에서 봤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LK99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 연구진이 중국에서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연구했던 내용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그 논문을 훔쳐가서 그걸 가지고 만든 거다. 만약에 LK99이 성공한다면 중국에서 뺏어와야 된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계속 자기들이 중국의 문화를 우리나라가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도 중국과 일본에서 받았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중국, 일본, 한국은 대대적으로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였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 문화들이 공유가 됐단 말이에요. 예로부터. 그러면 그 문화를 뺏어온 게 아니라 공유가 됐었던 거고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건 최근에 한복도 자기들 나라라고 하고 김치도 자기들 나라 거라고 하고 김치, 한복 다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LK99조차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사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실일 때는 중국이 만약에 LK99을 손에 가지게 되면 미국을 넘어서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대국. 그렇죠? 미국과 지금 팽팽하게 경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밀려요. 미국한테. 중국이. 근데 그 패권 싸움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뺏어오려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영상에서 전부 다 풀어볼 거고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이 따봉 버튼 있죠, 여러분들. 이 좋아요 버튼. 이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무료로 보시면서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기 때문에 이 좋아요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까지. 댓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초전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궁금증이나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그 댓글들을 함께 읽어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에너지의 구독자분들, 자, 초전도체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 내용이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전부 다 이런 호재성 내용들과 악재성 내용들을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네이처 LK99 초전도체 아니야. 이 내용을 제가 오전 시간에 바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죠? 주요 내용들을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의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이처에서 기사 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댕가리스토예요, 댕가리스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8월 4일에도 중국에서 테스트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져와서 부정적인 기사를 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 연구진들이 이렇게 테스트한 건 사실이지만 이걸 가지고 반박 논문을 쓴다던가 반박의 어떤 확실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네이처 학술지에 그 연구 결과가 올라간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를 결론 짓는 거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그죠? 이 결론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걸 개발했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정확한 100% 실험 결과와 실험 진행 사항과 일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진행을 해서 그 결과값을 봐야지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월 말 정도에서 9월 초 정도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결론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연구소, 그죠? 초전도 학회와 표준연에서도 지금 8월 말까지 정도 빠르면 지금 실험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결론을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결론 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초전도는 아직까지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전무후무해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상온 초전도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연구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올바른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는 호재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부정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초전도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실험 결과라든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까지 제가 수집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경제 연구원장 전 에너지 기술 평가원장의 어떤 의견들 뭐 이런 정보들도 제가 수집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들어오셔서 초전도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초전도 관련주가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라는 게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성 기사가 네이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전부 다 떨어지죠. 그죠?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투자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 의견이 나왔을 때는 실망감이고 긍정적 의견이 나왔을 때는 기대감이다. 주가는 기대감에서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지만 그죠? 중간중간에 급락이 나오지만 또 눌려주고 나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기를 잘 노림수를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노려보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에 올려보시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위에 쭉 올려보시면 실제로 8월 2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 드렸어요, 여러분들? 초전도체 관련주 알려드렸죠? 원익 P&E부터 해서 신성 델타테크까지 알려드렸는데 자, 8월달 초에 8월 1일, 8월 2일 제가 알려드렸던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나머지 종목까지 전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파워로직스가 10,000원이었고 신성 델타테크가 25,000원이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얼마까지 올랐죠,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성 델타테크는 55,000원, 파워로직스는 21,000원, 2배 이상이 전부 다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추천드렸을 때 지금 신성 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를 왜 추천했냐? 실제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지분 관계로 엮여있는 기업은 이 두 개 기업이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자료, 근거 있는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면서 이 두 개 종목을 투자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곱하기 2배, 주가가 2배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라갈 후속 대장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속 대장주. 지금 지분 관련주가 먼저 올라갔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제가 뭐라 했어요? 9월 달까지는 결론이 아직 안 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게 남아있고 그 기대감 동안에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올라갈 건데 처음에는 지분 관련주가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기술 관련주가 올라간다. 초전도체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기술적으로 엮여있는 파트너사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지금 종목명은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는 분들께 전부 다 제가 이 종목명에 대해서 매매 전략과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초전도체는 함부로 그냥 뛰어들면 안 된다. 낭패 보기 십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내용들을 수집해서 정확한 매매 전략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방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보시는 영상에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따봉 버튼. 그리고 옆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신 순간부터는 지금 지분 대장주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기술 대장주, 어떻게 보면 후속주죠, 후속주. 초전도체의 후속 대장주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 최신 트렌드, 이슈들을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호재와 악재성 기사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치기 때문에 호재, 악재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문자를 보냈는데 대표님처럼 답장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누락이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한 분 한 분 보내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이제 50통, 60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 건씩 누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장이 안 오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 한 번만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 있죠. 그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확인해서 문자 들어온 게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바로바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은 이미 2주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100% 일치하는 어떤 시료로 샘플 테스트를 한 게 아니에요. 테스트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1980년도에 70년도 80년도에 산화구리 있죠. 산화구리 기반의 초전도체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40년 동안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다 아니다로 싸우고 있다고요. 40년 동안 아직까지도. 그죠? LK99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맞다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걸 만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증명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맞다 아니다 결론을 못 내리고 서로 논쟁을 펼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한 2주 전쯤에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LK9은 그냥 강자성 물질이다. 그리고 맨체스터 대학에서도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맨체스터 대학에서 그냥 돌덩이다. 돌덩이라는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돌덩이. 그죠? 서로 의견들이 막 다르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석배 대표가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너네 전부 다 실패할 거 알고 있었어. 인도부터 해서 뭐 스페인, 또 어디죠, 여러분들? 중국, 영국, 미국, 독일. 너네 연구 실패할 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었어? 상자성도, 강자성도, 연자성도, 반도체 특성, 부도체 특성도. 그리고 넘겨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황화구리. 보이세요, 여러분들? 황화구리의 구조적 상전이 특성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 누가? 이석배 대표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 실험을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20년 동안 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들. 2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요. 이 LK99, 너네가 돌덩이라고 부르는 그 돌덩이 구우면서 특허로 다 정리해놨다. 그 특허로 정리한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정 자기장 영역에서 강자성 특성을 보이는 내용. 그죠? 강자성 특성. 그리고 반자성을 보이는 내용. 그죠? 그리고 황화구리가 불순물이고 제조를 잘못하면 실패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죠?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껏 독일, 영국, 중국 실패를 했다는 나라들. 그죠? 스페인, 인도. 얘네들이 실패작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봐요. 오히려 러시아나 스웨덴은 초전도 현상을 발견했다. 이거 초전도체 맞는 것 같다. 전압이 제로 전압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의견이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눠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는 인도에서 원래는 아와나 박사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와나 박사팀. 얘네는 처음으로 부정을 했어요. 얘 LK99에 대해서. 인도에서 이런 실험을 했죠. LK99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퀀텀 락킹 확인하고. 그죠? 퀀텀 락킹 고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쿠퍼쌍까지 확인했는데도 결국에는 초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강자성 물질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실험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험을 계속한다고 이석배 대표 쪽이랑 컨택을 했어요. 아하나 박사가. 컨택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논문을 다시 쓰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인도에서는 지금 강하게 부정하는 내용을 갑자기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하게 부정을 하다가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전에 했던 실험이 잘못된 실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실험.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러시아 연구소에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여러분들? 재현 실험 성공했다. 그죠? 러시아 연구소의 천재 과학자 아이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해요 여러분들. 뭐 약간 뭐 게이라는 소문도 있고 뭐 레즈비언이라는 소리도 있고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일단 이건 팩트가 아니니까 넘기시고, 일단은 천재 과학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러시아 연구소 소속인데, 어쩌면 러시아 연구소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LK99을 직접 테스트한 이후에 무슨 얘기했냐, 이거 LK99 특허 반대 의견 내겠다, 대한민국의 특허를 못 내게 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실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질 자체가 LK99이 완벽한 초전도체 물질은 아니지만 초전도체 현상을 보여줄 수 있고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특허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응용 연구를 하는데 제약사항이 생기겠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특허를 못 내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초전도체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저온에서 움직이는 초전도체죠. 떠 있을 수 있는 타입 1과 타입 2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타입 3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초전도체 방식, 상온 초전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입 3. 아무래도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실수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강자성의 어떤 특성, 반자성의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과학자들 중에 몇 명이 지금 한국의 어떤 특허를 반대한다, 뭐 이런 의견을 내고,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이 우리의 어떤 논문을 훔쳐갔다, 기술력을 훔쳐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초전도체로서. 실제로 김현탁 박사도 이 초전도체 LK99 물질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 공중에 살짝 떠있지 않냐, 반만 떠있지 않냐, 그냥 1차원적인 단계일 뿐이다, 이거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초전도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2차원, 3차원적인 어떤 기술 발전을 이뤄내야 된다. 그죠?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한 초전도체 물질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매우 흥미롭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흥미롭다 하겠어요? 더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더 연구하고 싶을까요? 초전도의 물질로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초전도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흥미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돌덩이였으면 연구 그만해야죠. 왜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이걸로 계속 떠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기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20년을 연구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연구 개발했는데 황화굴이 강자성, 반자성 발견을 못했을까요? 다른 연구소에서는 지금 1주, 2주 동안 연구하고 결론을 냈어요. 아닌 것 같다. 근데 20년 연구해서 논문을 썼는데 아닌 것 같은 거를 이제 맞다고 논문을 썼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그죠? 뭔가가 논문에서 누락된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금 논문이 추가적으로 계속 공개가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100% 공개됐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논문의 일부가 또 공개됐는데 전류와 자기장 세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LK99는 전류를 흘렸을 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뭔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만의 시료를 만드는 법칙이 있을 것 같고 테스트하는 어떤 환경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랬을 때는 완벽하게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팩트인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LK99이 맞든 아니든 간에 지켜내야 돼요. 지금은 지켜내야 된다. 왜냐? 다른 나라가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초전도체의 2차원적인 3차원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과거에 80년대에 미국이 반도체를 개발했어요. 그죠? 근데 그 패권을 누가 잡았나요 여러분들? 반도체 패권을 일본이 잡았습니다. 일본이. 결국에 뭐 일본이 반도체 패권을 가지고도 성공적인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어떤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그죠? 그래도 경제적인 발전을 많이 이뤄냈다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 그죠?
일본이 직접 개발한 것도 아닌데 미국에서 개발했는데 어떻게 일본이 반도체 패권을 잡았을까요? 일본이 응용 개발을 통해서 특허를 냈어요. 응용 특허를. LK99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100% 완벽한 초전도체 물질이 아닐지라도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100% 완벽한 초전도체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갈고 닦아서 다른 나라에서 그걸 목걸이에다 찬 거예요, 여러분들. 목에다가. 우리나라의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벌써 다른 나라 과학자들은 LK99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거를 계속 연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원래의 원본 시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기술력을 뺏길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초전도 학회 있죠. 초전도 학회 쪽에서 연구를 진행할 거고요. 한 2, 3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2, 3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기관인 표준연에서 한 3주에서 한 달가량 걸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3주에서 한 달가량 정도는 좀 더 딜레이 될 수 있다. 9월 초까지.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때까지는 뭐예요?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계속 작용이 된다. 기대감으로. 그러면 기대감으로 주가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기대감이 거꾸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처 때문에 주가 떨어지지만 또다시 뭐 금요일이나 주말 사이에 호재성 기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또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게 테마주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호재가 나왔을 때, 어제 제가 이렇게 호재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휴일 동안 나온 호재 해가지고 광복절에 나온 호재들을 알려드리고, 어제는 다 상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어제 대부분의 종목이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오전에 네이처발 악재 기사를 제가 올려드리면서 오전에 오늘 주가 떨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하한가 나온 종목들이 많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이슈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테마주는 부정적인 기사에 떨어지고 긍정적인 기사에 올라가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무료 텔레그램에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영상에 이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에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지분 관련주를 8월 초에 알려드리면서 신성데이터테크와 파워로직스가 전부 다 상한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번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나서 네이처발 악재 기사로 약간 조정을 받고 나서 긍정적인 기사가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석배 대표라든지 김현탁 교수 아니면 관계자들이 또 나와서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논문이 또 수정된 본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인도에서 논문을 억셉하기로 했던 것들이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초전도체 기술 관련주가 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종목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방에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은 초전도체의 대장주, 후속 대장주죠. 후속 대장주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매매 전략으로 알려드릴 거고 종목명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최신 정보,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빠르게 공유를 드릴 건데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는데 답장이 안 오시면 문자와 함께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거 확인해서 바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가족분들 초전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또다시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사이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바로바로 영상과 그리고 이 텔레그램방에서 정보들을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